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앤드류 카네기. 감사 스마일도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매사에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실을 출근하는데 풍뎅이가 이제 사무실 앞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은 줄 알고 그 풍뎅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제 화단 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뒤집혀졌는데 일어서질 못한 거죠. 다행히 죽질 않아가지고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무덥죠? 저에게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글하고 이렇게 이런 냉커피하고 시원한 수박을 보내주신 찐팬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보내드립니다. 방송을 갖다 항상 매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방송을 갖다 하게 된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도 저희 어머님 때문이다는 말씀 드리고, 방송을 빌어서 어머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무더운 삼복더위에 저를 낳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효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일단 신문기사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비지의 최민석 기자님 기사로 시작합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지자체들도 철근 누락 아파트 전수조사하겠다. 무량판 포비아 확산 조짐. 감사 스마일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무량판 구조가 안전하고 장점이 많은 구조라고 알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철근이 누락이 돼서 또 배근 관련 교육을 또 철저히 해야 된다. 순살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찰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찰흙을 만드는 그런 시간에 찰흙만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 이제 철사를 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단단해진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파트도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데, 참 이런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단 신도시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지 않았으면 모르고 또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자체별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전수조사 진행 사항을 좀 살펴드리면, 2017년 이후에 이제 건축했던 건축물로 따졌을 때 서울은 54곳, 부산 48곳, 그 다음에 제일로 많은 곳이 경기가 95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월 중순부터 점검을 지금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지방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 제주도까지 해서 우리나라 전 지자체가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자체들은 지난 2017년 이후에 준공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 모든 아파트는 준공 이후 4년 이내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광주라든지 세종시의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9일 날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검단의 아파트 GS건설이 지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며 시작됐는데,
이후에 지난달 30일에 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발표하는 등 약 3개월 동안에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어 왔고, 또 현 시점에서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전수조사를 또 지시를 또 의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해서 전수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오산에 있는 오산 세교 2지구에 있는 A6블럭 아파트인데요. 지하주차장에 지금 잭 서포트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분산 지지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만약에 이런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더 큰 사고를 갖다 미연에 방지하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량판 포비아 확산을 또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무량판 구조는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만큼의 비교적 시공 속도가 빠르고 공간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최근에 지금 많이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근데 기둥에 주철근과 함께 전단 보강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안전상에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더 나가서 이제 시공비라든지 이제 이 건축비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현실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전단 보강근을 배근한다고 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또 층간 소음과 공간 확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시공사의 건설관리 책임자가 철근을 배근하는 근로자들에게 구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소통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설계, 시공, 감리, 이 전체적인 말 그대로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큰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또 관피아, 또 LH에 있는 말 그대로 전관이 이제 감리사라든지 시공사의 그런 높은 직책에 또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갖다 따게 됐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익을 갖다 챙기기 위해서 철근을 갖다 그렇게 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부터가 문제가 있고 시공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감리 또한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설계와 시공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머니투데이의 김평화 기자님 기사로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나비 효과 3년 뒤 집값 폭등할 수도 있다. 왜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가 이제 시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공이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시행을 갖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지금 이런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일부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택 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금 나옵니다. 정말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급 감소 조짐이 수치로 나타나는데 순살 아파트 사태가 불난 곳에 부채질한 격이 또 될 수 있다는 또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설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놓는다고 하면 공급이 또 줄게 되고 또 3년에서 4년 뒤에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국 착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수도권도 지방보다 감소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준공된 전국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6,030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건축 인허가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주택 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 철근이 또 누락된 단지의 명단을 또 발표를 하고 지난 31일 LH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지난 1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해당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심한 경우 전체 시공 전면 재시공처럼 대규모 손실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설업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우려의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순살 아파트 사태 이전에도 정말 지금 국내 건설 현장의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과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발 주체라든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정말 깊어져 있는 분위기고, 지금은 또 재건축을 갖다 시행하는 또 이런 조합에서도 이 건축비 때문에, 시공비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악재가 더해진다고 하면 당분간 민간주택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지금부터 아파트 공급을 하고 건설을 해야지만 3년 내지 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감리가 강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이내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 또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 아파트들이 더 인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GS 건설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일군 업체들이 정말 하자가 다 있습니다. 하자가 다 있지만 그 입대기라든지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하자를 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 보수라든지 하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송까지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아파트를 내가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없는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런 1군 건설사뿐만 아니라 2군, 3군 건설사에서도 하자의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하자 관련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갖다 기다리시는 것 좋지만 하자가 어느 정도 없는 아파트, 그리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에서 4년, 또 길게는 또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잘 픽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한 업계 관계자가 현재 분위기로는 주택사업 수익성이 감소하고 여러 비용이 더 든다면 건설사는 신규 건설을 줄일 것이다. 공급의 단적 지표인 지구량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떨어지겠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을 갖다 폭락을 한다.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집값만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집값이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심은지 기자님의 작년에 집 샀어야 했는데 3개월 새에 1억 뛰었어요. 공포. 정말 이런 기사를 갖다 제가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집을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또 작년 12월에 미분양이라든지 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픽을 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순살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공급을 안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않으셨을 텐데,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분들은 야, 이런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거래가 늘고 있고요. 경매는 또 활기가 지금 되고 있고, 매수세가 더 강해진다. 탄력받는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거래량이 급격히 치솟았는데, 지금 7월달, 7월 말, 삼복더위라든지 지금 집중호우 때문에 7월달은 솔직히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어 있진 않는데, 6월달은 정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2배 수준으로 지금 2배가 넘었다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고요. 무주택자라든지 갈아타기 수요가 정말 많았다. 그래서 올 6월달까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작년 12월부터 고민하시다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 경매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89대로 지금 올라섰고, 압구정 현대는 55억에 지금 매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회사원 박모 씨 같은 경우에 요즘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매가 나오면 사려고 눈여겨보던 단지가 3개월 새에 호가가 1억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난 가격을 갖다 알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500만 원만 올라도 기분 나빠갖고 안 사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오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서마에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6월달에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알려준 아파트가 6억대였는데 지금 7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언제 하냐면 이제 8억대에 삽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6억대 집을 보러 왔는데 7억대 못 사고 이제 8억대 가면 삽니다.
제가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에 봤는데 6억 5천이나 7억이면 사면 되는데 이걸 사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억이 되면 사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방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동일 1월 달에 2차 아이파크 그 다음에 지축에 있는 아파트 지금 8억대 7억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분양 가격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입주 때까지는 입주가 없어요. 지금 지축의 B1이라든지 원남 롯데캐슬 빼고는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장항지구도 지금 본청약이 또 늦춰졌고 또 창릉 같은 경우에도 천마을도 본청약이 2025년인다고 하면 전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이면 지었지만 지금은 2년 6개월 안에 못 지어요. 그러면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감리까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3년이 넘어간다고 좀 보거든요. 그럼 최소 3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창릉 천마을에 2025년에 본청약을 한다고 하면 2028년 정말 빨리 된다고 하면 2027년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3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동안은 4년에서 5년은 고양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4년 5년을 내가 전세라든지 월세에 거주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것 같다.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비 때문에 시공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즉각 바로 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특별히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 1월에 비해서 6월달 기준 표로 보시면 거의 4배가 올랐고요. 낙찰가율도 78%에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 대곡 소사선 개통됐는데 왜 고양시 아파트는 주춤하고 잠잠하느냐. 주춤하고 잠잠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한 1억, 2억씩 올라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저는 서울하고 고양시하고의 이런 차이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6개월에서 지금 한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8월 말에서 9월 지나고,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을 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낙찰가율을 보시면,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작년 1월달, 작년 12월달 실거래 가격이랑 올 7월달, 6월달 실거래 가격, 그리고 지금 실거래 가격을 한 달 이내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또 거래가 됐던 금액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6월 달에 거래했던 거는 7월 달에 올라갔겠지만, 7월 달에 거래했던 계약서를 썼던 것들은 이제 8월에 실거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매수인들도 보거든요. 또 반대로 매수인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이 주택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집을 당분간은 장만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 아파트가 6억대, 7억대,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2차 아이파크를. 2차 아이파크가 6억대까지 떨어졌어요. 7억대 초반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8억을 회복한 건데 다시 삼성 2차 아이파크가 7억이 되고 6억이 되는 일은 없을 거고 또 원흥 동일 스위트가 6억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호가는 8억대로 지금 올라가 있고 7억대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억 밑으로 떨어져서 6억대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민간 분양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최소 8억 9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공공분양도 7억 이하는 공공분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결론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등의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 3구가 전체 낙찰가율 평균을 끌어올릴 정도로 강세이고요. 금리 등 불확실성이 높아서 모든 물건의 매수가 붙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는 게 결론인데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또 삼성에 있다고 해서 삼성에 있는 부동산만 올라갈 거고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은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고양시의 신축의 아파트, 준신축의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또 구축의 아파트들도 지금보다는 상승의 폭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간 아파트의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무량판 구조 건축물 중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더 인기를 볼 거고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또 매수를 갖다 또 꺼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께는 또 안 좋게 또 비춰지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우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이런 것들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검사,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떠나가지고 이런 전수조사를 안전하게 정밀 안전진단을 갖다 해서 단 하나의 아파트에 그런 부실이 없도록 좀 밝혀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신문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철근 누락 아파트, 순살 아파트 때문에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비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제 3년 뒤에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상승할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가격보다는 분명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나비 효과를 이야기 드리게 되면 정말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태풍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또 감사한 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지금 6호 태풍이 일본 쪽으로 향해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삼복 더위, 무더운 더위 때문에 다행스럽게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줄 명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밝은 성격이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감사스마일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자세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 또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